안 좋게 보이는군요. 혜성이 하나 떴다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씨가 좋으면 강화도 서쪽 끝까지 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혜성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혜성이 21일 날 제일 잘 볼 수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23일이 더 볼 수 있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네. 네오아이저군 혜성 이름이. 네오아이저를 보실 분은 강화도 서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북극성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진이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죠. 작게 보일지 시력이 나쁜 사람도 볼 수 있는지. 5분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곡지는 쳐죽일 하태경. 하태경이 또 뭐 헛소리 한마디 했군요. 부시도 신발 투척 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외교적인 의사죠. 외국에 가서 자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건 쳐죽일 박근혜 테러하고 같은 거죠. 그 어떤 아저씨가 박근혜한테 솜털이 보인다고 면도해 드리려고 하다가 10년 징역을 살았는데 면도 한번 잘못했다가 10년 징역 사는 세상에 신발을 던져서 되겠냐고. 부시가 신발 던진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게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인 의사를 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렇다면 경호를 잘못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해야죠. 그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던졌는데 이라크 기자를 처벌할 권한이 부시한테 없죠. 자기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외교적인 의사죠. 한심한. 하태경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미통당이 망하든 말든 내가 뜨면 된다. 내 이름만 신문에 한 줄 더 나면 된다. 당의 자산을 갉아먹고 자기가 떠보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당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유명해지자. 비겁한 행동이죠. 6명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구글 스트리밍에서 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미 1160명을 넘었는데도 뭐 안 해주니까 당분간 아프리카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나 삐졌어. 이제 안 해. 시켜줘도 안 해. 아프리카가 더 편해.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아프리카도 해볼만 하다. 물론 화질 문제라든가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지만 하여튼 하태경은 나쁜 놈이다. 다음 곡지는 망자를 왜 수사하는가. 7분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한교육이 또 한마디 했더군요. 그 노란 머리 아저씨가 말을 빙빙 돌리고 뭐 결정적인 카드가 있다 하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굉장히 비열한 행동이에요. 할 말 있으면 해야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와서 정치적인 그 밀당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숙이면 밟아버리고 뭐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소인배 행동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구조론에서 항상 말했듯이 자기 행동의 결정권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의 대응과 상관없이 준비된 카드를 마구 던져야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 상대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열한 행동입니다. 하면 안 되고 하수들이 하는 짓이죠. 시청 시간을 모아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도 충분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 구독자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채널이 2개 있는데 옛날에 쓰던 채널은 충분히 그걸 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삐져서 안 해. 네, 슈에님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하려고 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재롱을 부리겠다는 건데 이런 비열한 행동이에요. 이게 2차 가해를 유도해 놓고 2차 가해다 하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기동이죠. 이런 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이처럼 국민을 갖고 놀려고 하면 안 되죠. 박원순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살도 2차 가해라는 거야. 와,
환장할래. 그건 전형적으로 박원순도 안희정처럼 무죄다고 뻗어가지고 정관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몇 년씩 끌고 가보자 뭐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피해자도 그런 걸 계산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박원순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묻어둘 건 묻어둬야지. 이걸 끌고 다 들통내면 피해자도 만신창이가 되고 정치적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보통 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은 그 배상금 물어주면 끝나는 게 민사사건이고 감옥에서 살고 나오면 끝나는 게 형사사건인데 지금 박원순 사건은 민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정치사건이에요. 정치사건은 전 국민이 반성해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야. 그래서 정치사건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형법상 박원순 시장이 구속돼서 6개월 살고 나오면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지금 현재 서울시를 감당하고 있는데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사를 끌어내려서 깜빡이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버스는 어떻게 된 거야? 미친 짓.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 몸통을 둘러 가르면 된다. 이게 진중권식 사고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박원순을 죽였는가 이거예요. 가해자 죽인 게 아니야. 가해자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거라고. 피해자가 박원순은 고발했기 때문에 박원순을 죽은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피해자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배경 부분을 살필 이유가 없죠. 이 정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결국 기레기들이 죽였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결박되어 버린 거죠. 박원순은 어떤 행동을 하든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레기들이 박원순을 난도질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태를 전개하면 안 된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댐이 터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소년이 그걸 봤다면 구멍을 손으로 막고 있어야 돼요. 계속 구멍이 커지면 이제 팔로 막고 안 되면 어깨로 막아야 돼요. 박원순 또 본의 아니게 꼬여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단순한 성희롱 범죄, 성추행 범죄는 사죄를 하고 형법상으로 가서 몇 개월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곰탕집 사건도 여성의 엉덩이를 꼬집었는데 그 사람도 처벌받았잖아요. 뭐 징역 3개월 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예를 들면 뭐 막말로 박원순 시장이 게이라서 여성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행동했는데 그게 오해를 불렀다. 이렇게 되면 아우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공방이 오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지면 굉장히 골치 아프다. 이런 것은 확률 속에 잠복해 있는 거 어떤 확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덮어놔야 될 때는 덮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그거 한번 덜쳐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라를 산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 많아요. 혹시 모르잖아 하고 막 로또 복권을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확률 속에 묻어둬야 되는 것이고 박원순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자기가 한 일의 10배로 책임을 졌어.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말을 빙빙 돌리는 이상한 사람하고 손을 잡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있는 걸 닦아고 깨끗하게 끝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카드를 쓰겠다. 이런 비열한 행동은 오해를 부르고 정치 공방으로 가서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건데 그 변호사라고 나온 사람은 의도적으로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대응을 하든 이건 2차 가해다 하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 뭐 그 외에 특별한 정치 뉴스가 없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할 얘기를 다 해버려서 별로 이야기할 만한, 언급할 만한 시사가 없고, 그 추미애 장관이 뭐 아는 척 한마디 했다 그러는데 박병석의 개헌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뉴딜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뭐 없어요.
그냥 이름이 뉴딜이야. 추미애의 그린벨트 관련 언급은 제가 볼 때 이 그린벨트는 떠나서 갑자기 부동산 전문가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전형적인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얘기하는 단에 집착하는 거예요. 단서를 찾으려는 거야. 이게 단이야. 요걸 하나 해결하면 끝이야. 바로 요거야. 요게 최종 보스야. 요 놈을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게 금부 분리 정책을 하면 된다. 이런데 이게 추미애가 찾아낸 단인 거예요. 표계가 찾아낸 단은 인이해지고 추미애도 하나 찾았어.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소리예요. 그럼 뭐 천안함이 가라앉았는데 자기가 그 좌초됐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야. 뭘 찾았냐니까 이명박이 좌초라고 말했다는 게 좌초의 증거라는 거야. 그걸 집착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절대 그걸 안 놔. 그래서 제가 볼 때 추미애는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답을 찾았어. 이게 정답이야 하고 이 오도방정 뜨는 사람이야. 제가 볼 때 뭔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분야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이면 법에 대해서 알지. 윤석열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모펀드 비판하고 공모펀드는 괜찮고 사모펀드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그냥 무식을 들키는 거야. 지가 경제를 아느냐고. 그 추 장관도 제가 봤을 때 법률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요게 정답이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론론인데 이론론은 요것과 요것의 관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에 답이 없고 여기도 답이 없고 요 둘 사이에 답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게 정답이야 하고 찍으면 그건 오답이에요. 그 사람 뭘 찍든 그건 오답이야. 그래서 저하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면 제가 무조건 이기는데 왜냐하면 논쟁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어떤 단을 찾아서 단서를 찾아서 요게 단서야 하고 딱 찍는다고. 찍으면 다 오답이야. 무조건 내가 논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뭐든 찍으면 오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걸 언제든지 격파할 논리를 갖고 있죠. 그게 구조론이죠. 정부의 뉴딜에 대해서 제가 아직 들여다봐도 뭐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해보자! 뉴딜 이름이 좋잖아. 뉴 새로운 게 좋아 하고 이제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를 반기업 정부 이렇게 몰고 가니까 아니야 친기업 정부다 이렇게 명찰을 바꿔달라는데 친기업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친기업 이렇게 쓰면 창피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써. 그래서 뉴딜하고 이제 명찰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뚜렷한 내용이 없어. 해보니까 뉴딜의 본질은 정인선 너만 믿겠어. 수소차, 전기차 한번 잘해봐. 전기선이 저만 믿었어요. 제가 한번 알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둘이서 그냥 악수하고 사진 한 방 찍고 그게 뉴딜이야. 뉴딜이란 정인선과 문재인이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다. 이게 뉴딜이야. 제가 알아본 결과 뉴딜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후속편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냥 정인선과 문재인이 악수하고 반기업에서 친기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를 보는 게 뉴딜이다.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너무 조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게 다야. 물론 이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정부는 뭐든지 뭔가 한다는 이 흔적을 내야 돼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때 BK21도 그런데 이제 지식 산업으로 한번 가보자. IT 산업으로 한번 가보자. 그때는 IT 산업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쪽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한 BK21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조중동은 돈만 잔뜩 퍼붓고 알맹이가 없다 그러는데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바람잡이라는 게 원래 그 성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응원단장이 열심히 응원해서 뭐 성과 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성과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응원단장이 응원하는 게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원단장이 응원해서 그 하나만 하지 응원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증명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뉴딜도 의미가 있다. 방향을 잘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장 뭐 뚜껑을 딱 열면 사이다가 팍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1초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큰 흐름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한번 가보자.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 5강인데 경제 원톱이 되어보자.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시킨 그런 걸 봐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쉬운 얘기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 이론론적 사유를 복습하자. 이론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쉬운 건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이론이죠. 일이라는 거 얼마나 쉬워. 짝대기 하나 아니야. 그냥 짝대기 하나를 찾으면 돼. 얼마나 쉽냐고. 이원론이 뭐 두 개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론론은 한 개만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2보다 1이 쉽잖아. 숫자도 1을 2보다 먼저 배우고. 근데 사실은 2보다 1이 더 어려워요. 2는 쉬워요. 2는 이 두 개면 2야. 이런 뭐냐면 진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진법, 100진법, 2진법, 진법을 알아야 그 1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 한계가 있으면 1이다. 아니면 부정미는 숫자 1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미는 아직 1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정민들은 숫자가 3이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홀하고 짝은 있어요. 근데 그 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을 개념이 아니에요. 3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이 아니고 원래 3은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설이라는 게 제가 어원을 연구해 보니까 돌을 이렇게 떼어낸다, 뭐 떼어낸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떼다 보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진법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둘의 연결이다. 이 연결을 라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회사를 가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를 가도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너 줄을 잡았니? 너 빽있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줄을 잘 타면 뭐 성공한다 이런 말 많이 있는데 라인을 잘 잡아야 돼요. 족보도 라인이고 진화도 개통도가 있고 어디 가나 이 터리 구조가 있고 라인이 있어요. 라인을 잘 타야 돼. 사다리 타기 그 라인 잘못하면 자기가 심부름해야 돼. 커피 사와야 돼. 그래서 라인을 잘 타자. 그게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이론론이라는 것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하고 어떤 뭐 찍어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둘 사이에 라인을 잘 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엔 작용과 수용이 있는데 작용이 있고 수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용 측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수용 측도 책임이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른하고 어린애가 싸웠다. 그럼 어른은 잘못인데 어린애가 먼저 지나가는 어른한테 침 뱉었잖아. 그러고 자꾸 양쪽 다 양비론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부동산 업자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정부를 탓해야 돼요. 부동산 업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정당한 거죠.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건데 법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투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이 부동산에는 신용 창출인데 통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돈을 충분히 못 찍어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거라고. 이게 지가의 의미라고. 그래서 만약 부동산 업자가 없다면 부동산의 화폐 기능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 화폐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려요. 다시 말해, 은행에서 그냥 갑자기 돈이 없어.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이 날아갔다는 것은 은행이 그날부터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망해. 그럼 다 망해. 전 국민이 멸망이야.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값을 0으로 만듭시다. 주택 가격을 0으로 만듭시다. 이런 얘기는 한국은행을 파산시킵시다. 이 얘기라고. 굉장히 멍청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을 전부 0원으로 통일합시다. 전 국민이 매달 받는 월급은 0원.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그리고 국회에서 뭐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그 부동산 주택 집값 안 떨어져요. 그런 말 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온 게 집값 떨어지면 경제 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값 오르기 전에 잡아야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될 때부터 집값 오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급을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공급은 충분한데 가뭄이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공급 가뭄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본을 부동산 쪽에 들어가 있는 자본을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양재관하고 겹쳐서 코로나하고 겹쳐서 삼각파도를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축 경기를 억압하고 이 SOC 투자를 안 하고 경제를 적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걸 예견했다는 거죠. 이렇게 운전하면 난폭 운전이다. 운전사가 운전을 잘해야지 막 덜컹거리고 운전하면 안 되죠.
급브레이크 밟아버리고 막 엑셀 밟아버리고 이게 굉장히 운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미리 말해줬을 건데 뒤늦게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뭐 수요를 억제하겠다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냐 이거죠. 이게 주변과 연결이 늘어나는 게 진보예요. 근데 연결이 늘어나면 갑자기 연결을 끊기 시작해.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 하면 사돈집과 연결이 되는 거죠. 처갓집과 연결이 되고. 근데 결혼하면 평균 1.5명의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연결이 늘어났는데 연결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연결이 늘어났다. 이건 진보고 결혼을 하니까 친구가 연락을 안 하네. 이게 보수입니다. 일단 도시가 발전했다. 도시가 발전하면 도로가 막 생기네, 사방으로. 근데 어떻게 트래픽이 증가해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아무도 그 도시를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망해. 구도시가 망하고 신도시가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도시가 왜 망했냐? 발전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보 역설인데 왜 보수가 나타나냐면 진보했기 때문에 보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 자꾸 이러는데 그 등신 같은 얘기야. 옳고 그래 문제가 아니라고. 진보하면 보수가 나타납니다. 100%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됐어. 이 기계라고. 이거는 도시가 번창하면 트래픽이 증가해서 차가 막히는 거랑 똑같지. 도시가 발전했는데 차가 안 막힐 리가 있나. 무조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수 꼴통들이 자꾸 강남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차가 더 막혀요. 발전할수록 트래픽이 막혀서 신도시로 가야 되는 거죠. 강남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하면 반드시 보수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게 이론론이고 진보가 우리 편이다. 보수는 나쁜 새끼 죽이자. 뭐 이런 거는 지능이 떨어지면 IQ가 떨어진 사람이야. 진보는 보수를 살살 달고 들어가야지 그냥 보수를 배제하면 된다. 이거는 그냥 머리가 중요하고 다리는 잘라버리자 하고 자기 다리 푹 잘라버리고 머리가 더 중요한 거 맞아요. 머리는 잘리면 죽는다고. 다리는 잘라도 살아. 보수는 좀 없어도 돼. 박근혜 깜빡이 넣어놔도 잘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노무현을 공격하면 안 되죠. 노무현은 진보이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냥 깜빡이 넣어놔도 된다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진보는 깜빡이 넣으면 안 돼요. 진보는 머리야. 머리를 깜빡이 넣으면 어쩌라고. 손발은 좀 깜빡이 넣어놔도 되고 손톱도 길면 깎아야 되고 그런 거죠. 전두환 노트 깜빡이 넣어놓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진보는 깜빡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 이걸 하나의 라인으로 봐야지 각각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보수가 안 나타나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서 기다렸다가 발전하는 건 안 될까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보수의 의미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100% 보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 뭐 인류, 세계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수가 안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반드시 그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의미를 규정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보수는 기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진보가 계속 이기면 그걸 묵살하는 거죠. 다시 말해 보수가 나타나지만 그걸 무시하는 거지 무조건 나타나기는 나타난다. 이게 100%예요. 기계적으로 나타난다. 단 그걸 덮어서 가림막으로 가둬놓고 감춰놓고 나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배충들 100% 나타납니다. 일배충. 그런데 일배충을 뉴스에 보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딱 짜고 일배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기, 신문에 절대 보도 안 해주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일배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풍속업소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게 있어도 그냥 없는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일본 사람 왜 저렇게 살까? 근데 괜찮아. 이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빠찡코장, 야쿠자. 우리나라에는 야쿠자가 없잖아요. 있다 해도 일본만큼 강하지 않은데 일본은 야쿠자를 막 인정하고 야쿠자가 버젓하게 대로에 사무실까지 열어놓고 막 권총까지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야쿠자나 빠찡코 같은 걸 그냥 없는 척 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보수라는 거죠. 보수는 무시하고 전 국민이 짜고 없는 척 하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밥을 먹으면 똥이 나오듯이 100% 그건 있다고. 근데 똥은 화장실에 딱 넣어놓고 없는 척 하잖아. 그 똥을 막 아무데나 싸서 길거리를 똥탕을 튀기면 안 되죠. 그래서 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감출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보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개가 똥개 훈련을 시키면 보상을 통해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상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개가 원하는 것은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야. 그럼 뭔가 역할이 있어야 돼. 근데 걔가 오늘 사냥도 한 게 없고, 뭐, 이 집을 위해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가 돈을 10원도 못 벌어왔는데, 왜 주인이 날 쫓아내지 않을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어. 손님 오면 물어버릴까? 손님 오면 존나게 짖자.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낸다고. 일을 안 주니까. 그래서 걔한테 일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도 이 집에 좀 일꾼이니까 안 쫓아내겠지 하고, 이제 주인이 설마 날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하는 거죠. 근데 똥개 훈련을 시킬 때 걔가 이제 공을 물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자기가 왜 물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상을 하면,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게 사건이 하나에 완결되었구나. 주인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걔는 보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 의미를 통해서 움직이는 동물인데, 보상을 안 해주면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주인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보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보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뭐 행복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출산 이런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기쁨, 설레임, 만남, 반가움, 업된 상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들뜨고 흥분되고 야 신난다 하고 막 이런 상태를 원하는 거지, 막 현자 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현자 타임을 원해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행복이나 쾌락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설레이는 상태, 업된 상태를 원하는 거죠. 그걸 끌어내는 건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하는 것은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게 인간의 목적이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인사를 해라, 뭐 존댓말을 해라, 뭐 눈 내리 깔아라,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